치료를 4월 1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인 지금은 조그만 치액이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통증이나 가려움은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국에서는 치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제 치액을 치료했는지도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치질과 유사한 다른 질환들도 있으니까요. 본인 상황을 잘 모르시겠다면 꼭 병원 진단은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치질은 항문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치액, 치열, 치루. 먼저 가장 흔한 치액은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나뉘고요. 내치액이 좀 더 어렵긴 한데요. 공통적으로 항문 주위에 정맥이 부어서 생긴 것입니다. 치열은 항문이 찢어진 상태죠. 심한 변비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을 하고요. 배변할 때마다 피가 나고 통증이 동반하기 때문에 치액보다도 좀 더 불편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치액과 치열은 치질 중에서도 그래도 경증에 속하고 그 증상이 심하지만 않다면 약국 제품들로도 컨트롤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치루는 주로 치열 같은 항문 주변의 상처를 통해서 발생한 감염성 염증이 내부로 침투하면서 생기는데요. 가장 예후도 안 좋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약국의 의약품들은 치액과 치열이 타겟입니다. 스스로 경증이라서 병원까지 가기는 좀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약을 통한 치료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약은 좌약과 바르는 약 그리고 먹는 약이 있습니다. 좌약과 바르는 약은 성분상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안쪽에 있는 경우는 좌약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쉽고 손가락이 쉽게 닿는 겉에 쪽이면은 연고가 유리하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연고도 노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도 짜서 넣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긴 확실히 좌약이 더 사용하기가 쉽죠. 종류가 꽤 있는데요. 이제 이 많은 종류를 어차피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 성분 위주만 들어있는 제품이 있고요. 복합 성분의 제품이 있어요. 국소 마취 제품은 프라맥스, 프라목신 이런 제품들이 있고 복합 성분 제품은 프레파, 프레스탑, 엑스틸 플러스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프라맥스, 프라목신 같은 국소마취 성분만 있는 약은 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합제에도 국소마취 성분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다가 복합제에는 감염 방지를 위한 살균 성분과 바른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 등등 이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 성분 외에도 좌약이든 연고든 치질약들은 공통적으로 그 약에 유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유분의 윤활작용으로 변이 더 매끄럽게 잘 나오게끔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먹는 약도 종류는 많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보급으로 혈관과 혈류를 개선하는 약. 치센이 광고를 워낙 많이 때려서 좀 대표적인데 사실 디오스민 성분은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방 과립제, 치질이라는 약이 좀 대표적입니다. 이름이 좀 뭔가 없어 보이는 이름이지만 이 약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요. 치질로 이 약을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율이 꽤나 높아요. 광고 때리는 것도 아닌데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재구매도 한다는 얘기는 효과가 괜찮은 약이라는 뜻이죠. 묵단피, 작은 토코페롤, 서양 침엽수 종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묵단피와 서양 침엽수 종자나 토코페롤은 플라보노이드 약들처럼 혈관과 혈류 개선에 주로 작용을 하고요. 작은은 항염증 그리고 조직 수복 작용이 강한 성분입니다. 염증 쪽으로도 좀 더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과 가려움이 심한 분들에게는 더 권해드리기가 괜찮죠. 마지막으로는 배변 연화 제품입니다. 치액이든 치열이든 변이 단단하면 변 볼 때마다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하고 치료도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변비약들이 효능 효과에 치질이 기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지간히 심한 변비가 아니라면 내성 걱정도 없고 복통 걱정도 없는 차전자피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추천됩니다. 아기오가립이 대표적이죠. 치질의 종류와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먹는 약만 쓰기도 하고 바르는 약만 쓰기도 해요. 이걸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액의 경우에는 먹는 약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바르는 제품은 좀 보수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유는 이게 어쨌든 정맥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 정상화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통증, 가려움 경감 위주로 구성된 바르는 제품들은 이게 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치열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거를 우선으로 채택을 하시고 먹는 약은 보조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치열은 어쨌든 상처만 제대로 아물면 낫는 거거든요. 감염 예방도 해야 되고 항문 주위를 좀 부드럽게 해서 변도 매끄럽게 잘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제품이 꼭 필요한 거죠. 염증 억제와 혈관 수복은 보조적으로 돕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부터 좀 민망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만 약사잖아요. 혈관 깔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증상이 약간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모두 썼습니다. 변 볼 때 튀어나온 치액이 다시 저절로 들어가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치액으로 본다고 하거든요. 제 증상이 그 정도는 됐었어요. 일단 좀 방석부터 바꿨습니다. 도난 모양 방석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치질이 있는 분들 통증도 훨씬 덜 하고요. 치질이 악화되는 것도 좀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항문을 조여주는 케겔 운동도 해줬습니다. 초반에는 통증과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프레스탑 연고를 외부에도 발라주고 노즐을 이용해서 내부에도 발라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바셀린처럼 정말 유분이 많이 있거든요. 앞에 노즐을 끼워주면은 이렇게 앞에서도 나오고 옆에서도 약이 나오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으로는 디오스민 성분의 베노론 캡슐 그리고 차전자피 성분의 아기오가립을 같이 먹었습니다. 베노론 캡슐을 고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디오스민 300mg 제품 중에서 가장 싸서 산 건데요. 제가 이걸 뜯어 먹고 나서야 디오스민 600mg짜리 제품들이 요새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300mg짜리 가장 싼 제품도 600mg짜리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치생 같은 거 사드시면 그냥 이거 완전 호구되시는 겁니다. 같은 300mg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데요. 이제 600mg 제품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사드실 이유가 없어요. 치질에는 어차피 하루에 1200 내지 1800mg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베노론 캡슐을 하루 4알 정도 챙겨 먹을 수 있을 때는 하루 6알 정도 매일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아기오가립은 자기 전에 2포를 먹었어요. 맛이 좀 달달한데 그렇다고 씹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2포를 털어 넣고 바로 한 컵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셔야 배변 연화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스탑 연고나 베노론 캡슐은 특별히 부작용을 겪을 것도 없었고요. 아기오가립은 초반 며칠 동안 좀 속이 불편하긴 했어요. 먹은 다음 날부터 확실히 변이 좀 부드러워지고 결과적으로 배변 시 통증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치료 3주 차인데 거의 다 나았고요. 프레스탑 연고나 아기오가립은 이제 더 안 먹고 베노론 캡슐만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꾸준하게 치료약을 복용하는 것과 이제 방석을 통해서 항문에 좀 공간을 주는 것, 거기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바르는 약이나 그리고 변비약을 적당히 더해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서서히 개선이 되는 것을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치질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